기존 주방 보실게요. 이 주방이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주방은 이런 주방이 과연 60평대일까?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구조 변경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은 주방으로 탈바꿈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울디자입니다. 자, 이번 현장은요, 역대급 현장입니다. 정말 고객님께서 몸만 들어오면 되게끔 모든 공간을 세팅해놓고 홈스타일링까지 다 갖춰놓은 공간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요, 원래는 수납장이 굉장히 많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객님의 니즈도 그렇고 저희가 설계할 때도 훨씬 더 현관을 고급스럽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아트월로 공간을 표현하면서 수납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3개의 곡선을 통해서 아트월을 직접 제작을 해봤고요. 그 위에서 조명들이 나올 수 있게끔 빛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팬트리장으로 해서 수납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그 좌측에는 전신 거울을 넣어서 옷 매무새를 점검하고 나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장이 있죠. 그런데 원래 수납장이 이 위치에 도어가 있었는데 이 도어 위치를 이쪽으로 바꿔서 이 벽면을 또 다른 하나의 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현관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공간을 들어와서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로 설계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걸릴 예정이라서 위에 액자 레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 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 트림리스 풋 조명을 통해서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게끔 빛을 연출을 해서 마치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집이 나를 맞이해주는 느낌으로 공간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게이트를 여기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공간 분리를 여기까지를 현관, 전실 개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실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디자인 보이시죠? 원래 기둥벽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가리기 마련이에요. 저희는 가리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판다 화이트, 박판 타일을 시공해서 동양적인 느낌으로 공간을 표현해봤습니다. 한편은 동양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기둥벽을 따라서 하단과 상단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더 자아냈고요. 이 기둥벽 하나가 순환형 동선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이쪽은 방이 있고, 자, 이곳은 현관 해서 순환형 동선으로 이 기둥벽을 표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이 원래는 주방이었어요. 기존 주방 보실게요. 이 주방이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이 60평대인데 기존 주방은 이런 주방이 과연 60평대일까?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구조 변경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은 주방으로 탈바꿈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방에 컬러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그라데이션입니다. 자, 이 장은 다크우드, 그리고 짙은 그레이톤, 그리고 바닥에는 연그레이톤으로 그라데이션이 이어집니다. 이런 명도의 차이가 공간을 더 다양하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컬러톤이 이쪽은 어둡다 보니까 다크함 속에 이 아일랜드가 훨씬 더 돋보이게 설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노력에도 디테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을 전체적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부분을 전부 다 밋밋하게 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을 더 멋지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과감하게 세라믹을 이렇게 선을 줘서 공간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가로결과 뒤에 있는 세로결이 정갈하게 어우러지면서 멋스럽게 디자인하는데 초점을 뒀죠. 자, 이제 우리 보조 주방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가벽이 왜 필요한지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간접 조명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가벽이 받아주면서 조명이 훨씬 더 우아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가구의 측부가 보였을 때는 공간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가전집기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가 올라갈 자리로 컴팩트하게 공간 세팅을 했고, 자, 여기가 바로 보조 주방입니다. 이렇게 싱크볼이 있고요. 2구짜리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가 있는 거는 불을 이용할 요리를 할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조 주방에는 화구를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 수납이 있고요. 이쪽도 수납이 있고, 자, 이곳은 팬트리 수납장이 있고요. 이 수납장이 뭔가 좀 다른데요. 바로 실외기실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널찍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물건을 여기다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외기실이 이렇게 그냥 연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구의 완결성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구 도어로 완결성을 유지를 해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부분은 지금 옹벽이에요. 옹벽 부분도 저희가 연출한 방법이 여기다 흑경을 넣었어요. 흑경을 넣은 이유가 식탁이 바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공간을 봤을 때 공간이 정말 재미있게 연출이 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드 가구 도어로 만든 이유가 주방의 확장성을 훨씬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표현 기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옹벽이 페인트 칠로 마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넓어 보이는 주방 구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작은 표현 기법으로 훨씬 더 웅장한 주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탁은 저희가 또 명품 식탁을 제안했습니다. 리마데시오의 롱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이 다리빨이 굉장히 매끄럽게 떨어지는 이 쉐입이 아름답습니다. 가격대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테이블인 게 이 테이블 상판 자체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올려놨을 때 음식이 훨씬 더 정갈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여기 또 보면은 시티뷰와 한강뷰와 동시에 보이면서 우측에는 흑경이 있어서 또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한 식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 공간이 리빙존이에요. 이 공간 또한 저희가 자주 만드는 LDK 구조입니다. 리빙, 다이닝, 키친 이렇게 세 가지가 공존해 있는 공간인데요. 세 개의 메스가 정말 조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선택한 이 소파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간이 절제되어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간의 선을, 라인을 제어하고 눈의 거슬림을 제어한다? 이런 공간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항상 추구를 하는 거기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확실히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포인트로 페르소는 신제품 소파를 저희가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부클레 원단이 패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겨울에 따뜻한 니트를 공간에 입힌 느낌이에요. 이 소파 쉐입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정형적인 라인으로 빠진 것이 사용하기 굉장히 또 편리하거든요. 이렇게도 누워서 TV를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누워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누워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드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마스터룸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양계도어로 설치했는데 원래는 이 도어 자체도 일반적인 도어였어요. 근데 양계도어로 설치한 이유가 이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멋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어 또한 양기를 통해서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 공간을 평소에 이렇게 열어놔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이 공간을 보는 뷰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여기다가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을 보관할 자리고요. 이 공간이 또 좋은 이유가 마스터 베드룸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요, 방금 보셨던 드레스룸은 굉장히 웅장하고 고급스러움을 자아냈다면 안방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잠도 잘 오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조명들을 다채롭게 세팅을 하고 독서등을 만들어 놓고 콘센트를 2개씩 매립을 해서 전체 공간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대도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뷰가 열려 있을 때도 아름답게 장식장을 보일 수 있도록 유리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일러 너무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위치에 스타일러를 구비를 해놨고 여기도 다 수납장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 보세요. 스위치도 디테일이 다르죠.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위치를 사용했다면 여기는 블랙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컬러와 블랙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 스위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갤러리 도어로 만들어놨는데 이번 설계를 맡아준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게 이 모던함과 절제됨 속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너무너무 담고 싶어 했어요. 그 하나의 장치로 갤러리 도어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한국적인 이미지와 서양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만났을 때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조화를 맞추기 위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철제형 알루미늄 도어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은 세면대가 있고요. 하단에도 수납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간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사용을 했는데 변기가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문을 열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수전들은 다 매립해 놨고요. 여기다가는 샴푸, 린스 등을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하나의 또 포인트인데, 자, 들어와 보세요. 소변기가 있는 공간이에요. 대부분 집에 소변기가 없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크다 보니까 소변기를 사용했는데 남자들이 사용할 때 소변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면 변기에 튀거나 그럴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변기가 이 앞에 떡하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벽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선택할 때는요, 그 공간의 구성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방들도 한번 가볼까요?
기둥벽이 이 집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림처럼 표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석재나 수종 같은 거 잘만 선택하시면 이런 멋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좌측은 서재고 우측은 이제 방인데요. 원래는 도어 위치가 이쪽에 있었는데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올 때도 갤러리 같은 느낌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이 이 앞에서 보인다. 그럼 예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들어가서 문을 이 위치에 내게 되었죠. 자, 바로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곳이 이제 따님방입니다. 따님방은 조명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여기다가 벽등 3루 스위치를 통해 여기서 불이 또 제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면서 스위치를 써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수납장들은 아주 짱짱하게 채워놨는데 조명을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테이블은요, 몬타나 제품이에요. 작지만 굉장히 예쁘죠. 도장 디테일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품이 굉장히 또 유니크한데요. 이거는 정말 요즘 2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건데 카메라예요. 코코세로라는 제품이에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아이들도 막 갖고 다니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쉬운 카메라인데 뉴트로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도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거울 도어가 바로 수납장입니다. 자, 문을 이렇게 열면은 드레스룸이 이 안으로 비정형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까 그 도어를 저희가 위치를 바꿨잖아요. 그 도어 위치를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장으로 설계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서재방이거든요. 서재방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재방은 조명을 다채롭게 또 만들었는데 이렇게 간접 조명이 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 앉아서 업무를 보면 정말 성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아크릴 화지를 또 만들어 놨는데 또 유니크하죠. 이거는 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 공간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자, 이 공간이 공용부 화장실입니다. 원래 도어가 여기 있었어요. 이만큼 화장실 공간으로 넓혀서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 동선 자체가 좀 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한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관 구조를 보다 넓게 사용을 하면서 화장실도 넓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의 도어를 이 위치에 세팅을 했죠. 여기 수납장도 있어요. 수납장을 아주 짱짱하게 채워놨고 이 공간에 또 유니크한 특징이 있는데 이 변기가 벽부형 변기예요. 벽부형 변기일 경우에는 젠다이가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젠다이가 이렇게 두꺼워지다 보니까 공간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흑경 유리를 더 빼서 공간의 볼륨감을 살려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더 유니크하고 아름답게 설계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샤워실도 천장에다가 레인 샤워 수전을 매립을 해놓고 수전들은 다 매립입니다. 여기도 조적을 쌓아가지고 샴푸, 린스 등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구성했고 이 위에 간접 조명이 있어서 씻을 때 분위기가 아주 은은하고 우아하게 날 수 있도록 조명 세팅도 잘 설계를 해봤습니다. 타일은 이렇게 대형 타일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지 라인이 적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공간은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는데 정말 집중한 그런 현장인데 이번 현장을 맡아준 우리 유아 디자이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무한적으로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 또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번 좋은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에게 좋은 공간을 의뢰를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